자, 이번 주 바로 이제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은 아마 용액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용액의 이동이, 그, 용액의 이동은 바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확산.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 그 다음에 컨벡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놈에 대한 람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람다는 결국에는 뭐냐면, 파이에 델타 파이에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ti, 즉 t 플러스 혹은 t 마이너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 운반율, 바로 전체적인 이온의 전체적인 이동 중에 이놈이 이제 기여도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운반율의 트랜스포테이션 넘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놈의 합은 1이라고 얘기했었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부터 컨벡션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기계적인 얘기고, 이건 전기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컨벡션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요 전기화학 시간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디퓨전, 바로 이제 확산에 관련된 얘기는 이온 확산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 헷갈릴 소리가 있고, 바로 이 확산 때문에 바로 전기화, 그다음에 확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확산 문제 때문에 과전이가 과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전기화학에 있어서 디퓨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터리를 충전한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데 어떤 이온이 이 안에 이만큼의 이온이 있습니다. 자, 충전할 때는 처음에 충전이든 방전이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됐습니다. 이 이온이 나중에 처음에 이 이온이 이놈이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방전 상태, 이놈이 충전. 이렇게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되어 있는 놈이 계속 방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전되어 있는 놈들의 농도가, 그다음에 여기 전극이라면은 자, 이놈으로 와서 여기서 달라붙은 다음에 다시 방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놈도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방전이 돼버린 거고. 자, 근데 초창기에는 물질 전달 문제가 없지만 점점점 나중에 방전 상태가 돼가면은 나중에 충전이 돼 있는 놈들이 몇 개 없게 되겠죠. 그럼 이때 바로 이제 확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과전이 과전이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이가 유발하기 하는 얘기 이전에 바로 이제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필기 법칙은 일반적으로 농도차에 비례한다는 거죠. 제2의 이제 아마 몰플럭스죠. 단위 시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몰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몰 퍼 미터 제곱 세크. 바로 이거를 몰플럭스라고 부르죠. J. 참고로
플럭스라는 놈은 뭐가 되겠죠? 아마 줄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되겠죠. 예를 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몰 플럭스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온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온이라는 거는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확산을 한다는 거, 여기 이쪽은 이제 전기적이 어떤 양이온이 있습니다. 이 어떤 양이온, 이거는 양이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온이라는 놈은 확산을 하기도 하고 전기적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왜냐? 자, 이쪽 전극과 이쪽 전극 사이에서 자, 어떤 양이온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 양이온이 있고 여긴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 양이온들은 점점점 여기에 달라붙게 되겠죠. 많아지게 되었고 여기는 양이온이 점점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농도는 이쪽이 높아지겠죠. 자, 근데 양이온은 전기적으로는 이리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기적이 아니라 그 확산으로 이제는 이쪽 확산하고 싶어 있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또 뒤집힌다면은 다시 그 전기적 이동이랑 확산이랑 서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다시 또 반대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또 그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경우라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JXI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X라는 거는 어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한 얘기죠. 전기장이 걸려있는 거리.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어떤 이온을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확산을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요 피게 법칙에다가 바로 이게 그 전기적, 즉 이게 사실은 이게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확산을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일반적인 확산은 요거 바로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방향은, 자, 다시 한번 아까 좀 지우고 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모습, 바로 이제 몰 플럭스의 얘기는 바로 이놈은 이제 확산이죠. 확산. 그다음에 이놈은 마이그레이션. 바로 이제 이번 주의 시간은 바로 이제 확산과 마이그레이션을 합친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쪽으로 양이온이 있습니다. 이놈이 이쪽에 만약에 이쪽이 그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면은 플러스 이 전기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은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초창기라면 모르겠는데, 그 확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산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이 방향으로, 왜냐면 이쪽에 양이온이 이쪽에 몰리게 되겠죠. 양이온들이 여기에 몰리게 된다면 다시 당연히 양이온의 확산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붙인 이유는 이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붙인 이유는 이거죠. 근데 뭐 하다가 보니까 확산의 방향이 다르고 전기장의 마이그레이션과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르고 서로 같다면은 이제 결국엔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흘러가지 않는 모양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뭐 확산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뭐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제 이 세팅을 해놨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확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자면,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서로 마이그레이션 방향과 확산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서로 방향이 다르고 양이 같다라는, 여기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시점이라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나온 대로. 자, 이게 제로가 된다면은 이놈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는 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본다면, 자, 마이너스는 넘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놈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바로 요 놈 있죠. CIUI를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보내봅시다. 보내보면, 자, 요렇게 쓰겠죠. CI분의 1, CIUI는 남겨둬야죠. 죄송합니다. 여기 CI를 그대로 보내면 CI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되죠? 결국에는 ln이 돼버리죠. 나중에 적분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고 다시 그 여러 가지 적분 과정을 거쳤던, 자, 이런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을 이제부터 좀 나눠보면은 바로 파이, 즉 그 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했던 그 전위, 즉 그 전기장의 분포에 따라서 전기장의 분포의 에너지에 따라서 볼츠만 분포를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볼츠만 분포 뭐 뒤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적분을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놈을 마지막에 정리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죠, 뭐 K 하고 KT분의 뭐 RT 이거죠. 뭐 그 K는 뭐라고 그랬죠? K 그 RT분의 F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해야 될 얘기들은 이제 바로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아인슈타인 관계식이라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확산계수와 이동도 사이에 서로 어떤 비례를 가지고 있냐. 근데 아까 조금 얘기한 대로 요거 있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라고 그랬죠. K는 일반적인 그 속도 상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을 그 넌스트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넌스트 이퀘이션이랑 이제 결합을 시켜봤더니, 넌스트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상으로는 이제 람다라는 놈, 그다음 람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동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동도에 대한 얘기들을 트랜스포테이션 넘버라고 얘기했죠. 이놈들을 그 아인슈타인식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봤더니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 확산 계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온의 확산식. 결과적으로는 이놈이 결국에는 이놈 온도에 비례하지만 결국에는 과전위에 확산 계수는 과전위에 반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사용해 본다면은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 EX는 마이너스 t 파이 dx라는 놈을 이용한다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산은 결국에는 확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엔 이거죠. 여기서 그 확산은 아마 그 뭐의 확산이냐면 이동의 확산이죠. J라는 거는 미터 제곱 세크라고 그랬죠. 자, 몰 퍼 미터 제곱 세크 이놈에다가 그 F 바로 페라데이 상수, 여기다 좀 다시 쓸게요. 몰 퍼 미터 제곱 세크에다가 곱하기 페라데이 상수 96487, 이건 숫자니까 쿨롱 퍼 몰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아래로 아마 몰이 없어지니까
쿨롱 퍼 세크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류죠. 암페어. 즉 이게 결국엔 전류 밀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얼마만큼의 그 이온이 이동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온의 이동량은 이동 플럭스는 뭐하고 비례하면 전류 밀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이동이 똑바로 안 된다 그러면 전류 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전류 밀도는 또 뭐라고 그랬죠? 그 반응 속도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비례가 된다라는 거, 확산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해질의 확산을 한번 좀 보죠. 이제부터 할 얘기 바로 이제 확산 중에서도 이제 그 전해질, 바로 전해 중에서 염의 확산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전기적 중성을 얘기해 본다면은 바로 일렉트론 뉴트럴리티를 얘기하자면 이거죠. 양이온의 이동량과 음이온의 이동 전체 양은 서로 방향이 달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놈들을 다시 식으로 한번 갖다 붙여본 거죠. 이거 J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J-는 역시 또 이거죠. 이렇게 같은 거고, 자, 여기에다가, 뒤에 또 다시 그 아까 붙었었던 것들 있죠. 그, 전기장에 따른 얘기들 있죠. 바로 이놈들을 갖다 또 붙여본 거죠. 쭉 갖다 붙여봤더니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 복잡한 식에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 X는 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확산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바로 양이온은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동되는 양이 모양이 이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같다라는 거. 이건 바로 얘기했지만 전기적 중성이라고 그랬죠. 일렉트론 뉴트럴리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자, J는 똑같은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더 복잡한 모양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도차 가지고 농도차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마이너스 역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J 그 전반적인 J는 뭐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사실 이 복잡한 식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는 이 복잡한 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사실 아주 오래 전에는 그 이런 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전기화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식들 때문에 사실 전기화학이 좀 더 어렵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좀 기본 개념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식들은 사실은 대학원 진학 후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모델링 하던 사람들이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복잡한 식을 할게 뉴만 책을 보면은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의 확산 가지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기적 중성, 일렉트론 뉴트럴리티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 J를 뽑아냈죠. J는 근데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펙티브 이펙티브 디퓨지비티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농도차를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 이펙티브라는 건 결국에는 뭐를 뜻하냐면은 그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원원 전해질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NaCl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놈에서는 서로 둘 다 1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트륨과 그 클로린의 서로 이제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또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지전해질이라는 놈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지지전해질, 서포팅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해질이 다른 전해질에 녹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 여기 소금물에다가 뭔가 또 다른 놈을 녹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에다가 이 놈을 예를 들면은 또 뭐 이거 뭐 많이 쓴 얘기는 황산에다가 소금을 녹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놈 황산 이놈을 지지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다른 전해질이 녹아 있으면 용액의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전도도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도의 증가를 위해서 용액 속에 넣은 전해질을 바로 이제 지지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포팅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VRFB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줄여서 VRFB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왜 지지전해질을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이놈은 어디다 이놈 이제 그 VOSO4를 황산용액에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황산을 바로 여기를 지지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지지전해질,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3몰짜리 황산용액에다가 용액을 만들어서 이 3몰짜리 황산용액이 용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매에다가 VOSO4를 대부분 일반적으로 1.8몰 정도를 되게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하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1.8몰 정도의 VOSO4를 용매를 만듭니다. 즉 3몰 농도의 H2SO4를 용매로 해서 이놈을 용질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저도 처음에 바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왜 이런 실험을 해나 봤더니 결국엔 이놈이 용매이긴 하지만 결국엔 지지전해질 역할을 하자라는 거죠. 왜냐면 VOSO4를 그냥 물에 녹여도 되지만 3몰의 황산 용액에 녹여버린다면은 용액의 전도도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전해질이죠. 전해질의 그 전도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지지전해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지지전해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실은 이제 용어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이 지지전해질이라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그 전기화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전기화학이 사실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좀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산 때문에 해서 이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필게 법칙, 필게 두 번째 세컨로는 자, 이거죠.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변하는 거. 이건 결국엔 그 확산방 정식이죠. 확산방 정식.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IC, 즉 그 T가 0일 때 이게 하고 필요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 두 개가 있어야지 이 식을 풀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전기장, 대류, 확산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 확산이죠. 이건 확산. 그 다음에 이거는 확산.
그다음에 전기장, 그다음에 대류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의 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팠었어요. 아주 오래 옛날에는 골치가 아파가지고 보통 이제 3D로는 못 풀고 이제 1D로 푸는 것도 꽤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1D로 푸는 거 역시도 이제 뭐 포트란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이제 뭐 방정식 풀어내는데 뭐 그거는 복잡한 얘기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죠. 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 이거죠. 이 X는 바로 전기장 X방향 성분이죠. 이거는 이제 1D죠. X방향만 있다라는 거죠. 1D. 1D에서 X방향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용액의 X방향이 대류 속도죠. 요거. 대류 속도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난 확산만을 고려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 빼고 얘 빼다는 거죠. 요렇게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C,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니셜 컨디션은 T가 제로일 때, 즉 초기에 C는 C0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C1 바운다리 컨디션 X가 0일 때 바로 여기서 여기죠. 이 식을 여기를 보죠. X가 여기 0일 때고 여기가 X가 무한대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0일 때 전부 다 0인 거죠. 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는 어느 시점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마 C0죠. 여기가 C0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는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구배를 가지면 점점점 갈수록 농도 구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에는 뭐 확산 계수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또 바로 여기 여러분 이건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 확산만을 고려했지만 좀 더 복잡하게 나가면 전기장과 대류의 텀을 다 집어넣으면 일단 계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컴퓨터 기술도 좋아졌고 이런 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놈을 쉽게 모델링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결과치는 뭐냐면은 결국에 에러 펑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러 펑션이라는 거는 뭐 에러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이름을 에러 펑션이라고 붙은 거예요. 뭐 에러 펑션이 되는데 이건 좀 수학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학부생들이 아마 유체역학 시간에 열전달이죠. 열전달 시간에 아마 에러 펑션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에러 펑션 같은 거는 굳이 알지 않더라도 뭐 별반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확산에 의한 농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확산 때문에 벌어진 전류를 가지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죠. 확산 전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확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류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전류 밀도를 얘기해요. 전류 밀도, 즉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혹은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어차피 뭐 같은 얘기죠. 자, 확산이라는 이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확산전류 이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J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J는 아까 몰 플럭스라고 했죠. 몰 퍼 미터 제곱 세컨드. 여기에다가 F, 즉 페러데이 상수를 곱해주면 뭐라고 그랬죠? 아마 96487 쿨롱 퍼 몰이죠. 그래서 몰이 위아래로 없어지고 즉 쿨롱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세크.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거는 지금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놈은 저기, 자, 쿨롱 퍼 세크 퍼 미터 제곱분의 1 돼서 이놈은 암페어죠. 즉, 암페어 퍼 미터 제곱. 바로 즉, 전류 밀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ID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디퓨전 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D는 D의 디퓨전의 D인데, 이건 바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계 전류, 즉 그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 이렇게 얘기해서 한계 전류 밀도, 이게 결국엔 확산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아마 이거 얘기를 기억하겠죠. 이게 이거라고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I 그리고 이타.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전류 밀도를 아무리 높여줘도 전류 밀도가 과전위를 아무리 높여줘도 전류 밀도는 어디에 멈춘다. 그래서 여기를 I L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I D라고 표현. 사실 이게 둘이 같은 말이죠. 확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인 거죠. 농도에 대비해서 여기는 농도가 높을수록 확산 전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봐도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초창기 농도가 높을수록. 자,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또 뭐 이것저것 대입하고 뭐 어쩌고 해봤더니 나중에 이걸 푸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풀었던 결과가 이제 코트렐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이제 확산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이제 확산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확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시간 이제 마지막 얘기가 바로 액관 접촉 전이. 액체라는 거를 자 서로 다른 전해질 용액을 한 계면에 접촉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해질 용이 자 리퀴드 1이 있고 리퀴드 2가 있는데 이놈을 서로 어떤 접촉을 시킨 겁니다. 대놓고 섞어버린 게 아니라 어떤 면을 통해서 접촉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온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놈들을 접촉을 시켜서 MA 놈과 이쪽에서 금속을 양쪽에 딱 대본 거죠. 양쪽에 금속을 대봤더니 결국에는 여기에 전기차가 생기더라. 바로 그래서 이 B는 아마 요거 왼쪽 얘기하는 거고, 요쪽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A는 오른쪽. 이놈에서 이놈의 전위차에다가 사실 요 사이에 요 EL이 바로 액관 접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L은 아마 리퀴드의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개 다른 전해진 용액을 HCl이랑 KCl을 두 개를 접촉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 L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약간 HCl과 KCl 간의 서로 다른 액관 접촉전이는 F분의 RT 해놓고 LN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결국에는 전도율이죠. KCl의 전도율과 HCl의 전도율의 B의 로그를 취한 거랑 이제 그거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이 농도차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액관 접촉 전위가 농도차가 달라지는 놈을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농도차 전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AgNO3가 이제 농도 서로 두 개 다른 농도의 AgNO3를 에다가 양쪽에다 은전극을 꽂아놓고 서로 돌려봤더니 서로 이제 접촉을 시켜봤더니 결국에는 셀 전이가 생기더라. 이건 농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테이션 넘버도 나오죠. 이게 두 개 합치면 1인 거 맞죠? T 플러스하고 T 마이너스의 합은 1인 거죠. 그 다음에 이놈들 해봤더니 바로 이 농도차 전지는 이런 놈들이 농도차 전지입니다. 이제 농도차 전지는 컨센트레이션 셀은 뭐에 쓰냐면은 TI를 측정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즉
트랜스포테이션 넘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농도차 전지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농도차 전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용으로 쓴다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그 챕터 6를 이제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챕터 7, 이제 그 전기화학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